에이브러임 링컨의 서민적 이미지, 뒤에 숨겨진 모순적 면모. 에이브러임 링컨은 미국인에게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통령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노예를 해방한 서민 출신의 평범한 사람이라는 신화 뒤에는 까다롭고 모순적인 성격이 감추어져 있다. 1862년 가을 앤티텀 강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졌다. 강물은 죽은 병사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 전투가 끝난 지 2년이 지나 남군과 북군이 이곳에서 또다시 맞섰을 때까지 숲으로 뒤덮인 이 버지니아 지역에서는 전사한 병사들의 유골이 이리저리 널려 있었다. 불과 8분 만에 북군 측에 1만 3천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야전병원 앞에는 절단된 사지가 쌓여갔다. 병원에는 이질, 파상풍, 장티푸스가 창궐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재선되어 1865년 3월 4일에 재취임 연설을 했다. 연설은 고통에 대해서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낙관을 말하고 있었다. 특정인에 대한 악의 없이 모두에 대한 관대함을 가지고 과업을 완수하고 국가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링컨이 국회의사당에서 행한 연설의 일부분이다. 미국 남북전쟁에서 5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인류 역사에서 잠수함이 최초로 등장한 현대식 전쟁이었던 남북전쟁은 오늘날까지 미국의 가장 심한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미국이 관여한 다른 전쟁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냈기 때문이다. 무력으로 미국을 다시 통일하고 노예제도를 철폐한 링컨 대통령은 미국인에게는 국가 영웅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신화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남북전쟁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것 때문에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노예제도가 경제력의 밑바탕을 이루는 나라라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이다. 링컨의 사진은 여느 동시대인들보다 더 많이 남아있다. 하지만 어느 사진에서도 링컨은 웃지 않는다. 이처럼 링컨의 인간적인 모습은 근엄한 표정에 가려져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는 밝고 따뜻하고 다정다감했지만 동시에 근접할 수 없는 거리감을 느끼게 했다. 그가 걸어온 여정은 베일에 가려진 것이 많다. 그는 자신의 이력을 상당 부분 구미에 맞게 뜯어 고쳤다. 이를테면 세상 물정의 어두운 순박한 시골 출신이라는 이미지가 그것인데 거의 모든 정적들이 이 이미지에 속아 넘어갔다. 그의 출신 배경도 의문이다. 링컨은 1809년 2월 12일 켄터키주 호젠빌 근처에 있는 통나무집에서 태어났다. 9살 때 어머니 낸시가 사망했고 아버지 토마스 링컨과는 관계가 소원해 일찍부터 생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았다. 심지어 진짜 아버지는 버지니아 출신의 귀족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토머스 링컨같이 비천한 사람이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가를 낳을 수 있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정이야 어떻든 링컨이 보통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은 분명하다. 일리노이주에서 성장한 링컨은 청년 시절의 경험과 종교적인 감정에 대해 일절함구했다. 링컨이 누구를 혹은 무엇을 믿었는지는 오늘날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링컨은 여러 직업을 전전했다. 독학으로 공부했지만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았고 말을 잘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었다. 30이 채 되지 않아 생가먼 강 근처에서는 이미 노숙한 에이브라함으로 통했다. 키가 190cm나 되어 주변 사람들보다 훨씬 컸고 다리와 팔은 길었지만 유연하지 못했고 어깨는 축 늘어졌으며 귀 또한 매우 컸다. 얼굴은 거칠고 못생긴 데다 종종 수심에 가득 찬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신체적 특이함을 장점으로 살릴 줄 알았다.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 링컨에게 우호적인 신문들은 다른 후보들을 난장이로 묘사하고 링컨은 정치적인 거인으로 묘사하는 사파를 실었다. 그보다 2년 전 상원의원 선거 토론당에서 경쟁자인 스티븐 더글라스가 당신은 이중게임을 벌이고 있으며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라고 비난하자 다음과 같이 일수의 청중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판단은 청중에게 맡기겠습니다. 또 다른 얼굴이 있다면 이 얼굴로 여기 나왔겠습니까? 1847년 일리노이주의 제7선거구 주민들은 링컨을 연방의회 의원으로 선출했다. 링컨은 한 회기 동안만 워싱턴에서 의원으로 지냈고 임기가 끝나자 다시 스프링필드로 돌아왔다. 변호사 일은 호황을 누렸다. 수입이 좋아 메리와 세 아들을 포함한 링컨 일가는 부유하게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1860년이 대통령 선거전에서 자신을 나무꾼 출신으로 소개해 소박한 가정환경을 부각시켰다. 링컨은 귀족적인 배경을 지닌 15명이 대통령이 배출된 지금이야말로 평민 출신 대통령이 나올 때임을 강조했다. 궁극의 목표는 노예 해방이 아니었다. 1850년대 미국은 분단의 위기로 치닫고 있었다. 노예제도가 미시시피강 서쪽에서 새롭게 연방에 편입된 지역으로 확대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열띤 논쟁의 주제였다. 1854년에 새 정당인 공화당이 창당되었다. 후에 노예 해방자 로블린 링컨의 입장은 공화당 내의 열성적인 노예제도 폐지론자들과 비교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온건했다. 분열된 집은 오래 유지될 수 없다. 링컨이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한 말이다. 1858년 선거전에서 경쟁자인 더글러스와 벌인 공개 토론은 민주주의의 저변을 확대시켰다. 1만 명에 이르는 청중들이 두 사람의 논쟁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비록 더글러스가 선거에 이겨 상원의원이 되었지만 링컨은 이 선거를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 유명해졌다. 이 선거를 기점으로 링컨은 당내 적수들을 따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1860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총유권자의 40%의 지지를 얻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식이 있기 전 4개월 동안 미국이 분열되고 말았다. 1860년 12월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연방에서 탈퇴했고 남부의 다른 주들도 뒤따랐다. 1861년 2월 11일 링컨은 스프링필드를 떠나 한밤중에 도둑처럼 워싱턴에 입성해야 했다. 수도 워싱턴 주변에는 분리주의를 주장하는 의용병들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원들은 암살을 염두에 두어야 했다.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우리는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우리는 서로 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5주 후에 섬터 유세에서 대포가 발사되었다. 북군은 군사력이 우세할 수도 있었지만 지휘관들은 무능했다. 링컨은 1862년 9월 앤티텀 전투에서 북군이 처음으로 큰 승리를 거두자 흑인 노예 해방을 선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역사적인 순간에도 링컨은 우리가 아는 링컨의 모습만은 아니었다. 노예제도는 반란을 일으킨 남부주에서만 우선 폐지되었고 메릴랜드, 델라웨어, 켄터키, 미주리 같은 친연방적인 주에서는 폐지되지 않았다.
링컨은 이주들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다. 링컨은 뉴욕 트리뷴의 호러스 그릴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의도를 적나라하게 말한 바 있다. 이 투쟁에서 나의 최고 목표는 연방을 구하는 것이지 노예제도를 존속하거나 파괴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단 한 명의 노예도 해방시키지 않고 연방을 구할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모든 노예를 해방시킴으로써 연방을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노예 중의 일부를 해방시키고 다른 일부는 그대로 남겨둠으로써 연방을 구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노예나 유색인종과 관련해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연방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후 140년 동안 에이브라함 링컨에 대한 신화는 링컨이 활동한 북부에서 조차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인물이라는 사실은 은폐한다. 링컨은 1863년 11월 엄청난 희생자를 남긴 격전지 게티스버그에서 전몰자에게 바치는 연설을 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그로부터 1년 뒤 링컨은 재선되었다. 그리고 윌리엄 셔먼 장군의 군대는 기존의 전투 방식을 바꿔 파괴전으로 돌입해 남부의 절반을 초토화했다. 사진작가 알렉산더 가드너가 1865년 2월 15일에 마지막으로 찍은 링컨의 사진을 보면 얼굴에 깊은 골이 나 있다. 그의 철천지 원수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링컨의 깊은 인간성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그의 명령에 의해 벌어진 4년간의 전쟁이 그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는 베일에 가려있다. 링컨은 전쟁이 끝난 뒤 적의 수도인 리치몬드로 향했다. 흑인들이 그를 위대한 메시아로 환호했다. 그들 중에 일부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고 하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가로막았다. 내 앞에서가 아니라 신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오. 당신들에게 자유를 주신 신에게 감사하시오. 링컨은 1865년 4월 14일 워싱턴에 있는 포드 극장에서 존 월크스 부스에게 암살당했다. 미 전역을 휩쓸었던 증오가 온화하고 강건했던 에이브라함 링컨에게도 미친 것이다.